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장별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방역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통카드 한페이 카드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겨울 바다농사 작황이 좋지 않아 남해안 김 양식장의 경우 채취할 김이 없어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한 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쓸만한 정보를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부터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이 아침부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해도 내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종이로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왔는데 올해부터서는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전송이 됩니다. 전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증빙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보완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도 작년에 2배까지 올라서 최대 9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올해부터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환급에 유리한지 혼란스러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19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맞벌이 부부 코너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 밖에도 세무 관련 NGO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실제 환급 사례를 통해 직장인들이 몰라서 놓치는 공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해안 김 양식어장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올겨울 바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제철인데도 채취할 김이 없고 달리 대책도 없어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김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장흥 등량만. 가까이서 살펴본 양식장에는 앙상한 김발만 남아 있습니다. 왕성하게 자라야 할 김 엽채는 거의 떨어져 나갔고 파래 등 잡태만 끼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채취 작업으로 한창 바쁠 때이지만은 보시다시피 어장마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올겨울 김 생산량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김 가공 공장도 멈춰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김 산업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금년이 제일 작황이 안 좋고요. 김발 양식하는 어민들도 수확도 못하고 아주 고충이 심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비가 자주 오고 바닷물 수온까지 높아서 갯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이나 매생이 같은 해조류의 그 수온은 적정 수온이 8도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8도에서 5도가 적정 수온인데 지금 현재 수온은 9도에서 10도, 약 한 2도 정도, 1.9도에서 한 2도 정도가 지금 높은 형편입니다. 이처럼 김 작황이 부진한데도 경기 침체로 수요는 줄고 가격도 부진해 어민들이 2중 3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UN 세계수산대학 유치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가 유치전에 뛰어든 지 2달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공모에 참여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UN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수산대학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 건 지난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9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달 전 유치전 참여를 공식 선언한 전남대는 TF팀을 꾸려 여수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는 연간 35억 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금까지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하고 또 전남대학교하고 어떤 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전남대의 일방적인 유치 선언은 여수시와 시의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던 국동 캠퍼스를 세계수산대학 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구체화시킬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세계수산대학 유치라는 것으로 또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부산 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유치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 공모 신청 자체를 포기할 경우 유치 의사의 진정성이나 부족한 협력 체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 데 이어 전라북도와 경계 지역에 있는 영광군 등 4개 군에 11개 이동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농장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북 지역 돼지의 타 지역 반출 금지를 조치 내렸습니다. 광주 교통카드 한페이 카드를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교통카드는 그동안 부산과 대전, 전남과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의 지역에서 호환됐지만 수도권에서 이용이 불가능해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광주시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인 광주 시민복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은 광주 시민 소득을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6% 이상에서 4% 미만으로 줄이는 등 소득과 주거, 돌봄과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 9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50여 개 사업에 시교육청 재정을 포함해 5천여억 원을 투입하며 평가와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 사업자가 보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한 겁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이 업체의 보고서에 나온 노선도 목포시가 실시한 타당성 영역보다 정상부에 더 가깝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사업자 심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특히 심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심사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밝히고 노선 역시 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고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 노선 안보다 더 좋은 대안의 노선이 있으면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 공모 지침서에 넣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협상자인 새천년건설 컨소시엄보다 사업비도 더 많고 환경 훼손도 적고 해상 구간이 더 긴 업체가 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과 절차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전락하지 않느냐. 목포시는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시의회,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제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준화 지역고등학교 배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학군별 최종 합격자 7,905명이 여수학군 7개 학교 등 모두 28개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등급별로 균등하게 학생이 배정되는 석차 등급별 희망 배적 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인도전력 신산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한국전력은 인도전력산업 관계자와 전력 신산업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고 인도 최대 전력회사인 인디아 파워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등 신산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4대 에너지 소비 대국이지만 인구의 25%인 4억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술집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를 말리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 산업의 경영 여건이 풀려야 이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 텐데요. 철강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양 지역의 경우 실적 호전의 조짐도 보인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가격 30% 하락에 주가 40% 폭락. 지난 한 해 포스코가 나라 안팎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권호준 회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악순환을 거론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 성장 시대에 통했던 방식으로는 저수익 불실 사업이 공존하는 사업 구조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항에 비해 광양제철소의 경우는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강판이 주력 제품이어서 수출과 영업 실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지난해 포스코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도 모두 467억 원으로 전년도 314억 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를 산정하는 세법이 변경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반영된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 전망도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 라인이 증설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연 850만 톤 규모인 광양의 자동차 강판 생산량을 점차 1200만 톤까지 늘려간다는 것이 포스코의 핵심 전략. 광양제철소의 상대적인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철강 경기와 그룹사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지역 경제에 확실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혁신도시 인근에 산업용지를 마련해 에너지 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을 담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을 독자적으로 발주했습니다. 광주시도 남구 지석동 인근에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상생을 표방한 시도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에 이어 구조 고도화자금 3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13억 원 이내이며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의 경우는 2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JB금융그룹의 JB우리캐피탈이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열 예정입니다.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대표 사무소 최종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고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롯데센터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하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는 향후 베트남 사업 진출 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